안녕하세요. 야에로 아트입니다. 눈 덮인 감입니다. 사실 이 홍시가 되기 전까지는 한 10월, 11월 정도, 11월 한 중순까지가 이 감이 이제 홍시가 되는 과정인데요. 그 사이에 눈이 일찍 왔나 봅니다. 우선은 스케치 앞에 동영상에 스케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설명을 드렸듯이 유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는 붓은 화홍 808 2호로 일단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감 한번 알아볼게요. 바이올렛 그레이가 있습니다. 티카이어 블루, 울트라마린 블루, 그리고 코발트 블루, 블랙이 있고요. 올리브 그린, 퍼머넌트 그린, 번터 시엔나, 셉 그린, 옐로우 오커, 그레이 오브 그레이가 있겠습니다. 오로라 핑크, 그리고 오렌지, 버밀리언, 크림슨 레이크, 로즈 바이올렛이 있습니다. 우선 감을 위주로 먼저 한번 해 볼게요. 자, 밝은 영역부터 여기 옐로우가 빠졌어요. 옐로 라이트입니다. 자, 우선은 옐로 라이트 하고 오렌지 두 개를 써서 두 개를 씁니다. 쓰고 오크드 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끝부분이죠.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밝은 부분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밑에 밑 작업 들어가는 거니까 밑에서부터 치고 이렇게 밀어서 진행을 할까 해요. 이렇게 색상도 밀어서 색을 안으로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자 부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라데이션 들어가야 되겠죠. 로즈 바이올렛,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듯이 그 뒤에 올 색깔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사라지게, 그래야지 뒤에 오는 색깔하고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꼼꼼하게, 자, 원리는 같다고 보면 되겠죠. 원리는 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도 색상을 한번 천천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천천히 색을 입혀줘요. 부드럽게, 지금 소리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보면은 이렇게 약하게 한번 베이스를 잡아주면은 그 뒤에 색상이 자연스럽게 더 잘 섞이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뭐 색깔 맞춰서 올린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끊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다뤄야 합니다. 캔버스 지금 하는 거는 캔버스 백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도 되고요. 또
맥칠이 된 상태에서 완전히 화이트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백칠을 하실 때 그 차이점은 밀림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밀릴 수 있느냐, 조금 간섭을 많이 받느냐. 우리가 백칠을 할 때 왜 백칠을 해야 되는가를 보면은 마찰력에 있어서 붓과 캔버스 사이에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밀착도 있고, 그래서 색이 잘 먹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찰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간섭이 심하면 칠을 할 때 캔버스에 백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붓이 이렇게 붓질을 하게 되면은 마찰로 인해서 붓이 빨리 마모가 되고 또 물감도 캔버스에 잘 묻어 이렇게 발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간이 자꾸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갈라지는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천 위에다가 채색을 입히는 거니까 백칠을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지금 하는 건 이제 종이 위에다가 하는 건데 사실 유튜브를 찍으면서 캔버스에다가 하기에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리는 편이고 또 바로 이어서 설명을 연달아서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시범을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하기에는 아주 또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캔버스에 올리기 전에 먼저 미리 점검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죠. 색상을 이렇게 볼륨감을 만들어주면서 자기 색깔을 찾아 들어갑니다. 보통 정말 색깔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죠. 로즈 바이올렛입니다. 이건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 현상에서 나오는 이 감과 홍시가 되는 과정, 껍질이 점점 얇아지면서 이뤄낼 수 있는 어떤 색상은 이렇게 밑에 색깔과 지금 발려져야 될 색깔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발려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과 그냥 바로 색깔을 잡아서 들어가는 거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아무래도 조금 자연스러운 맛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밑에를 한번 깔아주고 밑에도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유도해 나갈 수 있는 풍부한 색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또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감이 색상이 변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결국에는 저렇게 감이 변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지금 804나 808이나 차이는 크게 없지만은 이 붓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순간 색깔이 변형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면 붓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붓보다는 이렇게 조금 거친 부분에 붓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마찰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붓을 쓰고 또 언제든지 이렇게
변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건 풀어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메꿔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부드러운 붓을 쓰게 되면 빨리 마모가 되고 또 끝이 퍼지는 현상이, 그 감당을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이런 804나 808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때 이거를 하더라도 좀 알고 진행을 하는 게 좋죠.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장비를 쓸 때 나는 왜 붓이 이렇게 벌어지고 오래 가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붓은 상당히 그 유화붓은 좀 비쌉니다. 좀 좋은 거는. 그럴 때는 다 붓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떤 대상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붓 선택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냥 이 미치를 할 때 들어가는 과정이든 또 중간 과정이든 내가 어떤 사물을 그릴 것인지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붓을 썼었기 때문에 붓이 빨리 망가지는 현상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안에 있는 모양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한 번 갖는 것보다 두 번 갔을 때의 색상을 더 잘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감은 일단 둥글기 때문에 둥글고, 또 여기 화이트가 왜 없었을까요? 제가 화이트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화이트를 조금 써볼게요. 자, 화이트. 자, 기존에 있는 색깔에다가 색을 한번 담아 보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약간의 분칠 같은 느낌. 자, 이런 것도 색을 입혀가면서 약간의 입체감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안쪽이죠. 안쪽도 바깥쪽도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부드럽게 해주셔야 되죠. 자, 옐로우 색상도 화이트, 자, 바깥쪽이죠. 부드럽게 해서 진행을 해봅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주면서 빛과 그림자의 관계,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도 같이 한번
분칠되어 있는 부분들. 이거하고 가장 유사한 부분의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있어요?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 포도의 분칠하는 방법과 유사하죠. 상당히. 색이 조금 다를 뿐이지 접근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버밀리언이죠. 버밀리언. 버밀리언도 휴지를 조금 닦아주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핵심이죠. 자, 여기 숨어 있는 것도 조금 표현을 좀 더 해주시고, 바이올렛 그레이하고 같이. 자, 여기 안쪽에 그림자 부분은 좀 매끄럽게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밑에 색깔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번 이 색으로 밑에 한번 잡아주고 지 색깔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자, 지금 동시에 지금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훨씬 더 뭐 이것저것 헷갈리게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그늘 쪽이고 빛 받는 쪽이고, 이리디안. 아, 여기는 크림슨 레이크. 크림슨 레이크. 이게 하다 보면은 제가 자꾸 설명을 할 때 여기 집중하다가 또 저기 집중하다가 보면은 좀 헷갈릴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또 밴드에 네이버 밴드로 댓글에다가 주소 링크 해놨으니까 거기에 자료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다시 오렌지 2개 섞고 화이트 섞어서 여기에는 확실하게 빛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로 딱 정리를 해주면 감이 조금 먹음직스러운 색으로 바뀔 수가 있죠. 비슷한 느낌의 색상을 여기도 한번 발라주고, 자, 여기에서 크림슨 레이크하고 로즈 바이올렛 그대로 여기 밑에다가, 자, 이걸 발라줘도 괜찮은 거는 밑에 색깔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같이 서로가 섞여요. 섞이면서 색을 이렇게 큰 지장이 없죠.
여기가 일단 이렇게 됐죠. 다시 색을 한 번 더 입혀서 화이트. 이 끝부분에 이런 데 한번 살짝만 잡아줘 보면은 한번 여기도 이렇게 한번 살짝만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대로 다시 티카이 블루 색상, 티카이 블루 색상을 이쪽 부분에, 여기에 바깥쪽에 이렇게 살짝 섞어주면서 자, 어때요? 감이 조금 나오나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대로 해서 그대로 자, 눈 덮여 있는 부분을 피해서 진행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살짝 그라데이션도 들어가고 이때 관찰을 조금 잘 하셔야 합니다. 여기를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게 되면 눈과 또 이 특징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잡겠죠? 올리브 그린하고 번터 시엔나 이렇게 해서 밑에 끝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얘가 이만큼 나오죠. 이렇게 천천히 이동을 하십시오. 너무 급할 건 없죠. 천천히 이동을 해서 자, 울트라마린 조금 써서 왜 이거냐면 전체적인 색상이 블루 계열에 있기 때문에 코발트나 울트라마린을 조금씩 어떻게 보면 조미료를 넣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면 돼요.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이제 감나무 잎인지 어디서 오는지 이 출처가 중요합니다. 출처가. 자, 그 다음에 코발트 블루 톤이 조금 약화되면서 뒤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바이올렛 그레이를 조금 써줍니다. 천천히 해서 정성을 다 하십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 나머지 부분을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강약 조절을 하면서 입체감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색상을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어때요?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감립도 그려주고 주변의 영향도 받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색그린을 이용을 해서 뒤에 있는 이 부분도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도 표현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퍼머넌트 그린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티타늄 화이트, 티콰이어 블루를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잎을 눈 내려 있는, 눈이 붙어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는데 사진상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버밀리온을 조금 더 써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버밀리온을 조금 써서 조금 이제는 이제 마른 잎으로 전환이 되면서 색상을 약간 변화되게끔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저와 함께 따라 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잎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어때요? 이렇게 색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일단 볼륨감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 뒤쪽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자, 여기에 바이올렛 그레이를 조금 써서 뒤쪽에 있는 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요게 감도, 자, 뒤쪽에 있는 감이니까 바이올렛 그레이하고 코발트 블레이를 조금 써서 뒤쪽으로 보내고요. 자, 저기 멀리 보이는 느낌의 색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눈 표현에 있어서 어떤 색깔을 가장 쓰면 잘 어울릴까? 자, 바이올렛 그레이에다가 그레이를 조금 쓰면 약간 순환이 됩니다. 자, 순환이 되죠. 자, 요 색깔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다가 로즈 바이올렛을 조금만 써봅니다. 자, 요 색깔이 나오죠. 자, 여기다 화이트를 조금 써서 티콰이어 블루 조금만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색상을 앞에 있는 눈의 색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눈 덮여 있는 색상이 그림자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림자 부분을 이렇게 그림자 부분만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여기에서 그림자 부분만 남겨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쪽에도 저기 멀리 보이는 부분도 로즈 바이올렛 조금만 써서 색상의 변화를 조금 줍니다. 자, 색상의 변화를 좀 줍니다. 화이트, 그레이.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 감 보여지는 뒤쪽에 감이 이렇게 색상이 숨어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죠. 자, 그대로 이어서 눈 부분이죠. 눈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찍어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화이트, 방금 화이트 썼고, 그레이 썼고, 바이올렛 그레이 썼고, 티카이어 블루 썼고, 자, 이렇게 돌려서, 자, 로즈 바이올렛 썼고, 색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대로, 자,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들만 빼고, 자, 이렇게 모아서 끝부분을 이용을 하세요. 끝부분에서 콕콕콕콕콕 찍어볼까요? 자, 찍어서 이렇게 되면 변화가 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그림자 부분이죠. 그림자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안쪽이죠. 안쪽에 눈이 덮여 있고 조금 안쪽은 약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색상을 또 집어넣기도 하고, 다시 색상을 이렇게 안전하게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만 남겨놓고, 자,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찍어주고 정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되겠죠? 뒤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는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조금만 더 채도를 떨어뜨려 봅니다. 같은 방법이지만은 색깔 톤이 조금 떨어지죠. 자, 그럼 여기에 그림자, 코발트 블루 조금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한번 잡아 들어가고, 화이트, 요거는 또 색깔이 조금 달라지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색상이 바꿔지죠. 자, 그 다음에는 화이트 두 개를 썼고, 자, 뒤쪽에는 이제 느낌을 잘 살려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조심스럽게, 뒤에 있는 색상하고 앞에 있는 거하고 구분이 되게끔만. 자, 여기는 다 어떻습니까? 뒤쪽에 차이를 주면 돼요. 주면서 색상을 여기까지가 다 눈이 덮여 있는 부분들이고, 자, 여기도 빛을 받는 부분이니까 약간만 공간을 남겨놓고 들어가고, 얘도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다 깔아놓고 들어가는 것도 좋겠죠. 자, 일단은 다 깔아놓고 나중에 정리하면 됩니다.
밑에서부터 그냥 사라지게 놔두세요. 놔두시고 이렇게 해서 밑으로 빠져주면서 자, 뒤에 색그린 코발트 블루, 올리브 그린, 울트라마린, 크림 스네이크 두 개를 써서 코발트 블루, 그레이, 옐로우크 방금 들어갔죠? 그죠? 옐로우크 색상 그라데이션.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뒤에 화이트 눈 덮여 있는 부분 조금 다른 색깔로 들어가더라도 이런 모양이 연출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시 자연스럽게 뒤쪽에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색상하고 같이 이건 이제 눈 덮이는 부분들이 있죠. 펀더시엠. 저기 멀리 보이는 것도 이때는 이제 약간 풀어주듯이 들어가야 되겠죠. 풀어주듯이.
살짝씩 보이는 거잖아요. 크레스넥을 좀 써서 뒤로 조금 보내야겠다. 여기도 색을 조금 입혀서 로즈 바이올렛 그리고 티카이프 약간 뒤에 이제 뒤에 멀리 보이는 이런 눈 부분 뒤에 배경도 색상을 조금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여기도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서 뒤에 있는 부분하고 앞에 있는 거 확실하게 차이를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확실하게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차이를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로즈 바이올렛 조금 써서 뒤쪽에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뒤로 보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거 살짝 눌러서 들어가세요. 자, 살짝만 색깔이 약간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만 잘 살면 돼요. 화이트 그 다음에는 뒤쪽에 있는 이제 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뒤쪽에 있는 거니까 조금 두껍게 올려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강하게 해볼까요?
코발트 블루.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화이트 조금만 써서 중간 단계죠. 중간 단계. 중간 단계인 색을 다시 한번 잡아봅니다. 자, 뒤쪽에서도 이렇게 보이죠. 이런 데는 살짝 입체감만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눈 부분도 있죠. 두껍게 해서. 이거는 이제 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쪽이 아니니까 그 느낌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한 여기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고 나서, 자, 그 다음에 화이트 두껍게 올려보겠습니다. 그냥 화이트 올려도 괜찮아요. 힘을 최대한 빼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힘을 빼고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작은 붓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두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연출을 하고, 블랙 한번 써봅니다. 블랙. 자, 그 다음에 크림슨 메이크 울트라마린 두 개죠. 날렵하게 앞에만 제대로 신경 쓰면 되겠죠. 밑에도 한번 강하게 주고, 이런 데는 이제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 그래프 네이버. 어떻습니까? 여기에 확실하게 마무리 정도를 해줌으로써 더 입체감도 살고 훨씬 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티카이블루 하고 이런 느낌이죠. 항상 이 부분들 매듭을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여기도 정리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죠. 이제는 요 밑에 그늘진 부분, 여기다 꺾인 부분 있죠. 이런 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렇게 밑에 그림자 부분도 꺾인 부분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트 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한번 찍어주면 살짝만 돌려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붓으로 이제 띄엄띄엄 이제 뭐 여기 있는 물감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여기서 한번 말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더 내가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말리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는 뭐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들어가는 그 과정이라든지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분들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고자 이런 콘텐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말려서 들어가고, 또 특히나 캠퍼스에다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의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때는 잠깐 중단했다가 완전히 건조가 된 다음에 다시 천천히 접근을 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두꺼운 곳은 굉장히 두껍고 또 얇게 했는 부분은 얇게고 요런 부분들은 나중에 덜 마른 상태에서 좀 풀고 싶은 분들은 좀 부드러운 붓을 통해서 좀 풀면 되고, 저런 그냥 터치 느낌이 좋으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한 3번 정도 말려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에로아트였습니다.